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오늘은 민중에게 보내는 탄식이라는 제목을 갖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중이라는 이 단어를 시민이나 국민이나 이렇게 쓰지 않고 민주화 시대 때 많이 썼지요. 이걸 이번에 정권을 잡은 이 좌파 정권이 자기들의 어떤 전유물처럼 쓰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민중의 대열에서 민주화 쟁취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 이 민중이라는 이 단어를 선점하고 또 진보라는 단어를 선점하고 있지만 그 진보의 생명이 도덕성이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민중이라는 단어를 선점하고 이 민중을 팔아서 집권한 이 문재인 정권, 그야말로 그 패거리들의 부패와 무능이 극에 달했다가 지금은 물러날 때가 되니까 조용히 모두 지금 숨기고 은폐하고 그야말로 지금 조용한 그런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메랑들을 감안해 가면서 국민의힘 쪽에도 여러 가지 지금 작업들을 하고 또 이재명 후보를 길들이면서 청와대가 나름 여러 가지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민중, 국민에게 지금 탄식을 보내는가?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의혹들, 지금까지 벌어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의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대장동 지금 의혹인데요. 그 전에 불거졌던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해서 나라가 벌집 쑤셔놓듯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 끝이 어찌 되었습니까? 거기에 피라미들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 몇 명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 해서 변죽만 울리고 끝났습니다. 이번 대장동 의혹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참 잘못하고 안타깝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대장동 의혹. 유동규, 김만배, 남욱 해서 이 당사자 핵심들 3명이 구속되고 연이어서 지금 자살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자살이 일어날 거다는 예단도 했었는데 이들이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임 사장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장악을 해서 마음대로 이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이익들을 자기 마음대로 나눠 가지고 민간들이 그대로 착복하는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익을 환수하지 않겠다고 하라. 이 사람이 이번에 자살한 또 김문기 아닙니까? 이 처장이 그러나 10박 호주 여행 간 것도 나타났고 이 사람이 우리가 팀장이나 처장이 사실상 그 일을 전담을 다 하거든요.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 왜 자살하겠습니까? 자기 집에서도 지금 날리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키맨이 지금 자살하면서 지금 이재명은 아이고 그래도 어쨌든 지간에 조금 살았구나 이렇게 저는 한숨 돌렸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전에 남욱이랑 이 3명이 구속되고 이 자살이 일어나고 또 그 사이에 또 뭐 여비스 문제 등 불거져서 인터넷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부인 폭행 의혹 사건이 불거지고 SNS에는 여하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돌고 이때가 바로 이재명의 가장 불안 정세를 보였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공포가 엄습하면은 전문가 얘기입니다. 공포가 엄습하면은 여러 가지 징조들이 불안 정세들을 보이는데요. 그 중에 가장 포착하기 쉬운
첫 번째 정세가 머리를 빡빡 민다라든지 안 기르던 수염을 기른다라든지 머리 색깔을 하얗게 했다가 까맣게 했다가 노랗게 했다가 이렇게 물들인다라든지 이런 거라고 전문가가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이재명을 보면은 머리를 하얗게 했다가 또 검게 했다가 새로 또 반 하얗게 했다가 이게 저는 그 불안 정세를 보였을 때라 이때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지도가 떨어지고 문재인 쪽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를 도와주는 친문 세력들이 뒷짐을 지고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그 초조함, 불안함이 나타났다. 머리 색깔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부 간에 또 여성 문제가 걸리고 해서 싸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이재명의 말에 무리수들이 나오는데요.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했다가 또 박정희 치적을 지켜 세우고 심지어 전두환까지도 칭송하고 그랬다가 또 다시 친문 세력들이 왜 이러나 또 호남에서 얘기하고 하니까 그걸 번복하고 했지요. 이런 좋은 기회에 이 대장동 건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밀고 가서 특검을 관철시켰어야 하는데 국민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걸 어떻게든지 이슈화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일단은 실패했다. 엊그제 대장동에 새로 윤석열 후보가 갔지만은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대장동 이 문제는 물고 가서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 다소 상처를 입더라도 곽상도 부분도 나왔고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관여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뒷짐지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 정보를 내부적으로는 지금 들고 있겠지만 그러나 세게 밀어붙여야 한다. 여기에 대장동뿐만 아니고 대장동 옆에 있는 뭐 위례지구 등등 해서 여러 지구에 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여기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들이 수백억 수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의 돈이 움직이고 부동산 값을 그렇게 들썩거리게 만들고 차익을 가지고 이래 지금 장난질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한다 또 뭐 서민들에게 뭐 기본소득들 준다 이런 정책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정책들 믿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부자들 거 좀 빼들어서 나눠줄 테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은 이거 자수성가한 사업가처럼 생각하는데요. 이재명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까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거들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정가사범의 그 뒷면에 여러 가지 밑에서 해치고 올라오면서 저질렀던 이 범죄 행위, 중범죄 행위들이 온갖 범죄 행위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 가면을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성도 생겼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모면하는가도 많은 노하우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안이한 대응은 안 된다. 대장동 부분도 김은혜 대변인이 또 갖고 얘기하고 또 뭐 김진태 의원이 또 얘기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몰아서 이번에 어떻게 결론이 대선전에 나지 않더라도 저는 밀고 가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각인시켜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금 민중에게 고하는 그런 탄식이다 이렇게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2월이 되면은 지금 아직 출두도 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의 가장 최측근 이 정진상이 그 당시에 성남시의 정책실장으로 있을 때 9건인가 되는 그 문서에 본인도 서명을 했다 하거든요. 그리고 전직 그 사장을 결국은 물러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걸 종용한 그 사람을 사주한 사람으로도 지금 정 실장이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조사도 아직 안 받고 있고 자살했던 그 유한기 본부장은
휴대폰도 아직 확보하지 않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내년 2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데요. 정진상 조사도 끌어내지 못하는 국민의힘, 이게 지금 정당입니까? 국회의원들 다 뭐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민주당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이낙연 등 이해찬 해서 다 지금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김건희를 계속해서 파헤쳐서 공격하다가 이제 지금 국민들이 그만해라, 이재명 지도 뭐 여러 가지 하자가 많으면서 이 정도로 지금 견제해주고 있으니까 넘어갈 걸로 보는데, 그러나 저러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 변동이 메꾸비를 더 탈 수 있는데요. 이 박지원, 이해찬, 양정철 뭐 등 해서 이 실무자들 안민석 그룹 뉴 수준 정도에 있는 이런 의원들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몇 개 더 나올 거다,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기획해서 내놓을 거다, 민주당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이번 대선 정권 교체에 기여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전부 다음 차기 공천에서 모조리 배제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또 국민 대변인단을 10,000명이나 지금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지난 댓글 지금 드루킹 사건이 저는 떠오르는데요. 여러 가지 댓글을 주식 시장에도 달고 뭐 SNS, 각종 SNS에 저는 달 걸로 보고, 지금 몇 개 언론들 빼놓고는 사실상 정부 도움을 받아야 광고 등 해서 먹고 사는 이들이 뒤에서 소스를 주고 지원을 해주면 여론 조작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표본만 조금 바꾸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국민들은 이게 여론인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SNS나 지금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부분, 이런 부분도 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선거 중립에 대한 그런 의지도 확인하고 불법 선거에도 대비해야 한다. 부동층 투표나 또 투표 용지 인쇄 부분, 또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투표 등 해서 이런 부분들, 국민 투표 이런 부분들, 부재자 투표 이런 거 챙겨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임기가 다 된 문재인은 싹 빠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문재인을 가지고 공격하는 부분에 지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일어난 많은 부분들, 지금 원전도 그렇고 북한 부분도 그렇고, 또 그 외에도 옵티머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산업은행, 우리들 병원 지원 문제, 여러 가지 또 바이오 이런 쪽에 어떤 지원 부분들, 또 태양광 부분 등 해서 이 정권에서 저질러 놓고 지금 입싹 다물고 지금 설거지 다 해버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챙겨야 한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가 있는 이 박범계, 이 사람이 지금 검찰을 진두지휘하면서 김건희 부분도 그렇고 또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늦추고 다른 요구를 검찰에다가, 일선 조사한 검찰에다가 요구하고, 이런 작태들이 지금 일어나는 그 와중에 이 공수처가 지금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 저지른 거거든요. 지금 이 통신조에 결국은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너희들 다 뒷조사하고 너희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입 다물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입에 자갈을 물리는 건데요.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지금 이런 통신을 조회한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적으로 창피한 그런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공수처를 항의 방문도 한다고 하는데 전체를 가서 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대장동도 가라 그렇게 해서 큰 이슈에 모두가 힘을 모아가 대응해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수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저도 발언의 수위를 어느 정도 제가 조절하고 있는데 이 당 대표라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언론들 그것도 또 친여 성향의 언론들이 뚝뚝 받아주니까 좋답시고 그런 식의 발언들을 하고 그 무게감 없이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울산 함영으로 내려가서 한번 했으면 됐지. 또 조수진 그 의원하고 탁자 치고 나가고 그래서 자기 합리화하기 위한 또 말들을 물어나르고 뭐 변명하고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이게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지금 수위의 지금 발언들입니까? 자기 발로 나왔으니 자기 발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김종인 아마 위원장이 뭐 중재를 한번 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절대 안 된다는 뭐 다짐을 받겠지만은 자중하기 바랍니다. 표가 얼마나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그 봐라. 내가 그러고 뭐 잘된 거 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태를 보면서 표가 빠진다. 세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정도까지 1%만 빠져도 상대편에 1% 가고 이쪽에 1% 빠지면 2%니까 한 10% 차이 나거든요. 지금 여당에서 집권당에서 그렇지 않아도 한 5% 정도의 프리미엄으로 예산도 마음대로 해가 퍼주기 하고 지금 뭐 쌀도 수매해 준다 하고 이러는 판국인데 여기에다가 이거 여당 상대 적을 이롭게 하는 이걸 이쪽 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자리 비워놓고 해서 되겠습니까? 스스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하튼 국민의힘 분발하고 정권 교체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